3102호 오콘테의 문으로 간 여단 3인방. 사실 옆방 3102호로 간 것인데요. 페이탄이 방에 노크를 하고 3102호 거주자가 나옵니다. 3인방은 그에게 칼을 들이밀고 바로 3102호 방으로 들어갑니다. 1호 문은 함정이고 화장실 뒤 배관 공간은 아지트일 거니까 옆방에서 아지트로 들어가기 위해서죠. 이들은 사실 함정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싶기도 한데 공간 이동된 장소가 혹시라도 배 안이 아니라 바뀌면 배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옆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호 화장실과 배관 공간 사이 벽을 칼로 잘라버리는 노부나가. 3102호 승객을 앞세워서 먼저 보내고 이들도 뒤따라 배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이곳은 얼마 전까지 아지트로 썼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모두 도망가버리고 없네요. 이제 배관 공간에서 거꾸로 3101호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텔레포트의 발동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기 위해서죠. 강제 텔레포트 능력이 단순히 3101호 문에만 걸려있다. 이게 가장 쉬운 추리긴 하지만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 방에 들어오는 사람을 강제 텔레포트 시킨다.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텔레포트가 되는 조건이 방이냐 문이냐 이걸 우선 파악해야 하죠. 3101호의 화장실과 배관 공간 사이에는 문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건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이 문도 함정일 가능성이 있으니 3102호 승객에게 자물쇠를 따고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1호 화장실로 들어가는 2호 승객. 화장실과 방 사이에 또 자물쇠가 걸려있네요. 배관 공간은 밀실일 거니까 분신연강 개톰이 문을 이중으로 잠근 후 배관 공간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이런 수고를 했을까? 3101호로 쳐들어온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것이겠죠. 잠겨있는 화장실, 그 화장실 안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방에 쳐들어온 사람은 경계를 쉽사리 풀 수 없고 화장실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국 시간을 야무지게 벌기 위해 자물쇠를 달아놓은 것. 여기서 좀 더 생각해보면 방에 들어온 사람을 속이는 장치가 있다. 문은 함정이니까 벽을 부수고 들어온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다. 적 입장에서 벽 깨고 들어오는 자를 상정하였다. 따라서 텔레포트 되는 조건은 방이 아니라 문이다. 여단 3인방의 추리를 멍하게 듣고 있던 2호 승객. 노부나가는 그에게 방이 아니라 문이니까 안심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확인 완료. 그리고 함정이 걸려있던 문으로 나가보는데도 승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승객. 그렇다면 복도에서 3101호로 들어올 때만 공간이동이 되는 능력이라는 것이네요. 방을 뒤져봤는데 텔레포트를 시켜주는 랜 도구 같은 건 없습니다. 경험상 보조도구가 없으면 강제력이 강하지만 대신 sul자가 양쪽 문 중 한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약이 걸립니다. 그렇다는 건 날아간 곳이 아지트일 확률 거의 100%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조사했으면 배 밖으로 던져질 가능성은 배제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함정으로 들어가 봐야죠. 함정에 걸려 출발해보려는 페이탄과 노부나가. 핑크스는 별로 갈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그때 힐리기가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적 아지트의 위치를 찾아낼 방법이 있다는데요. 힐리기는 발신기를 생굴로 바꿔서 미끼가 그걸 삼키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핑크스는 잘 됐다면서 노부나가 페이탄 둘 중 한 명이 얼른 삼키고 날아가라 합니다. 그런데 조개류는 입에 넣기만 해도 토한다는 노부나가와 다른 사람이 만진 건 절대 안 먹는다는 페이탄. 그때 힐리기가 미끼는 미리 준비해뒀다면서 생굴을 삼키고 바로 발신기 위치 찾는 법을 설명해주곤 곧바로 함정으로 들어갑니다. 노부나가는 필요한 얘기만 하고 즉시 실행하는 힐리기의 행동력을 보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모레나 일당의 아지트로 날아간 힐리기. 아무도 보이지 않네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급하게 경계태세를 잡는데요. 노부나가가 뒤따라 따라온 것입니다. 왜 왔냐고 묻는 힐리기. 그리고 협력 플레이가 당연하다는 노부나가. 적어도 모레나 일당 선멸 작전에 있어서는 이미 힐리기를 동료라고 생각하는 말투입니다. 페이탄과 핑크스는 만약 와줄 거라고 생각했다 같은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 순간 힐리기가 함정을 파놓은 것이니까 즉시 베어버리라고 충고했답니다. 노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전제의 함정은 넌센스이므로 함정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결론 내리고 온 것이라 하죠. 벽을 베어보는 노부나가. 사방이 모두 낸으로 가드되어 있어 노부나가의 칼에도 흠집 하나 나지 않습니다.
노부나가의 칼이 안 들 정도면 상당히 강한 냉가드 능력인데요. 이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선 좋은 소식. 이 정도로 강한 냉가드는 술자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곳이 100% 놈들의 아지트라는 뜻. 그리고 나쁜 소식. 벽을 부수고 나가는 방법으로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힐리기의 말대로 발친기를 가지고 함정에 걸리는 것이 이곳의 위치를 찾기 위한 베스트 판단이었던 거죠. 이곳은 아지트의 거실로 보입니다. 정면에 5개, 측면에 1개, 후면에 1개, 총 7개의 문이 있습니다. 우선 정면 5개의 문을 열어보는데요. 화장실 3개와 베스룸, 그리고 샤워실입니다. 그리고 측면의 문을 열어봅니다. 이곳은 원래 용도는 세탁실인데 시체 처리 도구와 피가 묻어있는 것을 봤을 때 시체 처리실로 쓰는 방인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사람이 있던 흔적이 있는 걸 보면 여단 3인조가 옆방 사람을 먼저 날려버려서 그를 추궁해 이들이 곧 날아올 것을 예측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 날아왔을 때 바로 뒤에 있던 문이죠. 이 문을 열자 모레나 일당으로 보이는 녀석들이 힐리기와 노부나가를 본 척도 안 하면서 태연하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소파에 앉아있는 보콘테, 그리고 테이블에서 수다 떨고 있는 8명, 총 9명 모두 모레나 일당입니다. 녀석들이 이렇게 대놓고 여유를 부리는 것 보니까 이 문도 함정일 겁니다. 힐리기는 녀석들을 불러서 여기가 A1가의 아지트고 너네가 조언이라고 보면 되냐고 묻습니다. 그래도 별 반응 없이 하던 얘기를 계속하네요. 힐리기는 바로 나이프를 던져 수다 떨고 있던 트레벨룸의 관자놀이에 꽂아버립니다. 그런데 칼을 맞고도 멀쩡히 일어서는 트레벨룸. 나이프의 칼날이 사라져 트레벨룸이 왼손으로 잡고 있던 캔에 꽂혀있죠. 그는 물질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칼잡이 노부나가는 한 번 막히면 칼도 망가지니까 상성이 굉장히 안 좋은 놈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트레벨룸이 벌떡 일어나자 수플레는 상대하지 않기로 했지 않냐면서 트레벨룸의 왼손을 잡습니다. 그때 나이프를 한 번 더 날려버리는 힐리기. 트레벨룸은 급하게 나이프를 피하고 나이프는 페리고르 쪽으로 날아갑니다. 페리고르는 이걸 맞으면 전치 몇 주가 나올까 생각하며 나이프를 맞아보려고 합니다. 능력을 쓰려고 했던 것이죠. 페리고르는 린치에게 얻어 터질 때는 레벨 19였는데 지금은 사람을 더 죽이고 낸 능력을 개화한 상태입니다. 옆에 있던 오랄지가 두꺼운 제구로 나이프를 대신 막아줍니다. 능력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화내는 오랄지, 그리고 사과하는 페리고르. 그때 한 녀석이 다가오더니 A1가의 고문 변호사 요코탄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그러고는 불법 침입과 살인미수에 가까운 상해죄로 신고할 거라고 하죠. 힐리기는 안 그래도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데 잘 됐다며 얼른 신고해달라 합니다. 노부나가에게도 아는 척하는 요코타니. 그때 노부나가는 칼을 줄에 매달아 요코타니에게 던지고 칼이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그런데 요코타니도 멀쩡하네요. 트레벨룸이 요코타니의 어깨에 오른손을 올려 데미지를 흡수한 겁니다. 트레벨룸의 방출계 능력. 데미지를 받으면 데미지를 가한 물질제로 왼손에 닿아있는 대상으로 옮깁니다. 또 오른손이 닿아있는 대상이 받은 데미지를 흡수한 뒤 왼손의 대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힐리기의 두 번째 나이프를 급하게 피한 이유는 스플레가 왼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방금은 요코타니가 갑자기 공격받아서 데미지는 흡수했지만 왼손이 비어있어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노부나가는 트레벨룸의 능력은 이미 다 알아냈으니 이제 변호사 요코타니에게 너 일로 와봐를 시전합니다. 능력을 들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요코타니. 검은 무사의 영혼인데 그걸 던지는 싸구려 공격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네요. 트레벨룸은 변명하지 말고 당장 너가 맡은 역할을 해라고 합니다. 요코타니는 모레나 아지트의 가드였습니다. 요코타니의 능력, 위병을 구현하여 범죄자에게 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침입자에게 요코타니가 자신의 이름을 대는 것으로 발동합니다. 요코타니의 능력은 제약을 최대한 땡긴 수비 능력입니다. 모레나가 있는 아지트에서만 쓸 수 있고 상대에게 절대 위해를 가할 수 없죠. 이 엄청난 제약은 위병들에게 무적의 방어력을 선물해줬습니다. 노부나가의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네요. 꼼짝없이 칼을 뺏기고 강제 퇴거당하는 노부나가. 노부나가는 급한 상황에서 굳이 힐리기에게 한마디 합니다. 위병은 자동 조작으로 쫓아온다는 것.
그러곤 모레나 일당들이 있는 안방 쪽 문으로 끌려가는데 몸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노부나가가 끌려가면서 이야기한 자동 조작. 이것은 힐리기에게 힌트를 준 것이었는데요. 자동 조작이니까 힐리기가 다른 방으로 가서 발신기를 숨기면 위병들이 숨기는 모습을 본다고 해도 요코타니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 힐리기는 세탁실로 도망치고 위병들이 뒤따라 쫓아옵니다. 위병들에게 붙잡히면서도 급하게 발신기를 꺼내 테이블 아래에 숨기는 데 성공한 힐리기. 아지트 거실에서 안방 방향으로 들어가면 다시 3101호 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기를 죄다 뺏긴 채로 돌아오는 노부나가와 힐리기. 사방의 낸 가드와 요코타니 위병의 조합. 확실히 아지트 방어 하나는 무적에 가까웠는데요. 예상과 달리 쉽게 섬멸해버릴 수 있는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A1가 녀석들은 한눈에 봐도 죄다 초보자인 티가 팍팍 나긴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오합지졸 아마추어들을 데리고도 노부나가 힐리기 조합을 가볍게 수비할 수 있게 판을 짜놓은 그들의 머리 모레나. 모레나는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힐리기의 능력은 너무 작은 기기나 너무 큰 기기에 사용하면 오라의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생골은 꽤 작은 편에 속했죠. 오늘은 더 이상 능력을 쓰기 힘든 상황. 힐리기는 오늘은 서포트만 해야 할 것 같으니 방금 방에 있던 놈들의 인상착의를 작성해서 뿌리기로 합니다. 노부나가는 핑크스 페이탄과 합류해 발신기 위치를 추적하기로 하죠. 그동안 핑크스와 페이탄은 위치 추적기로 발신기의 위치를 대강 좁혀놨습니다. 3층에서 계속 돌아다녀 봤는데 100m 정도 거리에서 더 이상 안 가까워진다는 것. 그렇다면 가로가 아닌 세로로 100m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거죠. 따라서 2층 또는 4층입니다. 노부나가가 합류하고 4층 계단으로 내려가 보는 여단 3인방. 위치가 멀어지는 것을 보니 2층 확정입니다. 이대로 샤 아지트로 곧바로 돌아가서 샤 일가의 파이프로 2층으로 가기로 하죠. 노부나가는 생각보다 공략하기 어려운 놈들이었다면서 프랭클린을 데리고 4명에서 2층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렇게 400화까지 정주행이 끝났는데요. 7월 21일 기준 토가시 트위터입니다. 410화까지 대사 넣어 완료되었고 416화 그리는 중인데 10화 분량은 완성되었으니 연재가 시작될 수도 있고 20화를 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